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전시장의 권정호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최초의 SAV 차량인 X5 차량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리뷰라던가 이런 평에서도 평이 워낙 좋은 만큼 구매해주시는 고객분들의 만족도도 정말 최상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X5는 1999년 BMW에서 최초로 출시한 SAV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SUV라고 해서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로우 기어가 있는 차들을 SUV라고 지칭을 했는데, 세단과 같은 모노코크 타입의 프레임을 사용한 새로운 방식의 SUV를 BMW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모노코크 바디의 SUV를 사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 X5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차량들이 다 프레임 바디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모노코크 바디를 채용하면서 승차감이라던가 지금 현대적인 SUV의 시초가 바로 이 X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면부 한번 살펴보면 전형적인 BMW의 캐릭터 라인이 본넷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도움도 주고 차량이 굉장히 정말 힘이 있어 보이게 해주는 디자인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LCI 모델이 되면서 그릴에 라이팅이 들어갑니다. 정말 밤에 보면 은하수 폭포처럼 쏟아지는 느낌의 은은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멀리서 오는 차를 보더라도 저 차가 X5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이 차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도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전면부에서 큰 변화가 바로 헤드라이트인데,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블 LED 헤드라이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약간 기존의 디자인에서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세련되고 약간 간결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계속 나올 차세대 BMW들의 아이코닉을 나타내는 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라이팅되는 모션도 약간의 세레머니가 들어가고, BMW 온라인샵에서 이 오프닝 세레머니 옵션을 구매하시면은 더욱더 화려한 세레머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법규 때문에 레이저 라이트가 빠지긴 하지만 가시거리는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도 약간의 레이저 라이트가 빠졌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성능적으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앞범퍼의 형상은 기존 모델 대비 굉장히 볼드한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쪽 좌우 사이드의 공기 흡입구가 조금 더 슬림해지고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차량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 굉장히 근육질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도 굉장히 크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뿐만 아니라 이 범퍼 하단부에 양쪽 옆에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셔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40i 엔진입니다. 마력은 5200rpm부터 6250rpm까지 최대 출력을 내고 마력은 381마력입니다. 그리고 엔진이 굉장히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무게중심이라던가 아니면 전방 추돌 시에 엔진이 손상되는 걸 굉장히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BMW X5를 봤을 때 6기통 3000cc 엔진이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안쪽까지 배치해져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엔진 주위로 스트럿바로 차체 강성까지도 보강하여 오프로드라든가 시내주행 아니면 코너링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코너링을 맛보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백은 5.4초이고 복합연비는 9.2이지만 실제 시내주행에서 10km를 넘는 고객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워낙 정숙한 엔진이지만 본넷에 이런 방음 처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주행하실 때 최상의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의 컬러는 카본 블랙 컬러입니다. 정말 은은하게 약간의 남색빛이 나면서 낮에는 이런 남색 느낌이 많이 나지만 밤에는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는 두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입니다. 그 측면부 옆에서 보시면은 BMW 샤크노우즈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정말 본넷부터 범퍼까지 직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차가 더욱더 단단해 보이고 정말 SUV에 어울리는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이 헤드라이트도 이 옆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275, 40,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기존의 LCI 이전과 같은 휠이 장착이 됩니다. 저도 이 X5를 탈 때 느꼈지만 저는 이 휠이 굉장히 심플해서 약간 스포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차할 때 굉장히 편해서 만족했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양쪽에 앞뒤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오프로드를 타거나 아니면 짐을 실으실 때 위아래로 조절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휀다에 이런 가니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차량 외관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고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본넷과 이 옆부분의 휀다를 봤을 때 이 카본 블랙의 펄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햇빛을 받을 때, 지금 실내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햇빛을 받을 때 펄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퍼져 있어서 보시면은 딱 정말 블링블링한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 숄더 라인도 앞에는 낮게 가다가 약간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차량의 휠하우스를 따라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어도 달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측면부 보셨을 때 정말 전통적인 이 SUV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측면의 숄더 라인, 클래딩, 그리고 사이드 스커드 부분도 굉장히 볼드하고 과감한 선을 적용을 해서 차량이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 정말 오프로드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복합 연비는 9.2이고 도심 연비는 8.7, 고속도로 연비는 10.0이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주행하실 때 보통 도심에서 10km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10km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오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섀도우 라인이 적용이 돼서 이 차량의 윈도우, 테두리 몰딩 부분도 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돼서 더욱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브레이크 캘리퍼에 M 스포츠를 나타내는 마크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315, 35, 21인치로 굉장히 광폭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서 뒤쪽에서 봤을 때 정말 차량의 볼륨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안에서 차량의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최대 80mm까지 차고 조절이 되고 거친 노면에서는 차고를 높여서 이제 하부 부분을 보호하고 고속 주행 시에는 자동으로 차체가 낮아져서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줍니다. 지금 보시는 높이는 가장 차고를 높였을 때의 높이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 앞쪽 같은 경우도 안쪽에 서스펜션이 훤히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생활에서 그렇게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였을 때는 인도도 그냥 손쉽게 내려갈 정도로 굉장한 이 오프로드 주파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뒤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리어 라이트입니다. X 시리즈의 X를 형상화한 리어 라이트가 채택이 되었고 T자형 리어 라이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L자형 테일라이트를 굉장히 고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모델들은 특히 X 시리즈는 이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도 굉장히 각져 있고 이 차량에 사용된 선들이 굉장히 볼드한 느낌으로 적용이 돼서 앞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근육질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X5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 클램쉘 타입의 트렁크 도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어 라이트도 각진선을 많이 활용을 해서 더욱더 남성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조그맣게 BMW를 써놓은 디테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에 비쳐 보이는 이 리어 라이트의 모양이 굉장히 각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차가 공격적이고 뭔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더해줍니다. 라이트가 켜지는 타입은 시킨셜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발광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턴 시그널 같은 경우에도 일자로 얇게 표시가 됩니다. 뒤쪽에서 이제 키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킨셜이 켜지고, 이 깜빡이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은하게 켜지고 꺼지다 보니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옆쪽에 X드라이브와 40i 엠블럼도 보실 수 있고, 트렁크 자체의 이 사용한 선들도 굉장히 공격적이다 보니까 빛에 비춰서 이런 굴곡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가변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시동을 켜거나 아니면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몇 가지 상황에서 이 가변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더욱더 다이나믹한 배기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엠블럼 밑에 버튼을 열면은 보시다시피 트렁크 윗부분만 열리고, 안쪽에 블라인드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7인승에는 없고 5인승에만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블라인드가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가 일부러 열고 닫았다 아니면 붙였다 뗐다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버튼으로 수납하실 수도 있고, 트렁크를 닫으면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닫혀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쪽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타고 나는 트렁크에 이렇게 짐을 많이 놓는데 이 트렁크의 활용도가 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7인승보다도 이 5인승 모델이 굉장히 메리트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i4를 타기 전에 X5를 탈 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5인승을 선택했고, 지금 이 블라인드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안쪽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트렁크가 닫히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닫히는 정도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뭔가 짐들이 이렇게 밖에서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쪽으로 넘어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잘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옆쪽에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킨 버튼은 짐을 실으실 때 차체를 제일 낮추는 버튼입니다. 4cm 정도 내려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클까 해도 무거운 짐을 실으실 때 이 4cm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반 같은 경우에도 최대 200kg까지 무게가 지탱이 가능하다 보니까 80kg의 성인 남성 2명이 앉아 있어도 전혀 이 내구성에 걱정 안 하실 정도로 튼튼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내와 이 뒤에 앉아서 데이트를 많이 해서 X5를 타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 부분에도 예전에는 이제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되기 전에 뭐 스페어 타이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따로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추가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실으셨을 때 지금 손가락의 고무 부분이 위로 튀어 올라오면서 이 짐들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트렁크 바닥 부분을 열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열을 폴딩 했을 텐데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뭐 차박을 하시기에도 충분하고 정말 큰 짐을 넣으실 때도 충분히 적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할 때 웬만한 짐들은 X5로 옮겨서 정말 실내에 이 공간이 넓구나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X6와 X5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트렁크의 활용도라던가 나는 정말 레저를 즐긴다던가 아니면 캠핑 같은 거를 하실 때는 아마 X5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유구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누르면 오픈이 되고, 이 주유구 캡 같은 경우도 돌려서 열고 모양을 맞춰서 넣은 다음에 따닥따닥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옆부분은 디젤 모델의 요소수가 들어가는 구멍인데 가솔린은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막혀 있습니다. 이번에 뒷자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어부 트림도 굉장히 가죽과 이 스티치들이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스티치도 뭔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만졌을 때 이 촉감도 좋고, 그리고 봤을 때도 굉장히 고급 가죽 제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선블라인드는 수동으로 위에 걸어서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햇빛을 잘 막아주지만 그렇다고 너무 꽉 막히지도 않아서 어느 정도의 개방감도 느낄 수 있어서
선블라인드의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이 뒷좌석 승객이 답답하지 않게 잘 제작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뒷자리 같은 경우도 아랫부분에 턱이 없어서 가운데 3열에 앉을 때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6cm 정도 높이의 턱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느낌이어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름이 많이 가는 부위에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앉았을 때 착자감을 향상시켜주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이 시트에 주름이 최대한 안 가게끔 하는 내구성적인 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공조기와 이제 양쪽에 4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 온도도 뒷자리도 양쪽 온도를 다 별도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열과 거의 마찬가지로 오토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수동 모드로 했을 때 중간과 아래 그리고 바람 세기도 여러 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맥스 AC 버튼도 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차에서 타셨을 때 맥스 AC 버튼으로 한 번에 이 최대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12V C가잭과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2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만 있으면 꽂아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2열에 앉아서 봤을 때 시야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끝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앉아서 봤을 때 개방감도 좋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걸로 큰 컵과 작은 컵을 조절해서 넣으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거를 넣을 때는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조절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크진 않지만 팔걸이 부분에 수납 공간도 있어서 스마트폰이라던가 간단한 짐들을 넣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W는 특징이 이 도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팔걸이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가운데에 팔걸이를 내려놓으면 양쪽에 손을 이렇게 딱 얹으실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 훨씬 더 편안한 착자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공간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키가 190 넘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 무릎 공간에서 무릎이 닿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앞쪽 부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도어도 마찬가지로 이 가죽과 스티치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위에 부분도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촉감과 이런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도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만카도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 흔히들 젠틀맨 스위치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 내 시트를 조절하면 조수석이 조절이 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렇게 자거나 할 때 내가 이 시트를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뒤에서 조금 더 시트를 앞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밀리카다 보니까 이런 기능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 가장 좋은 가죽인 메리노 가죽이 적용된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시트를 조절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앞뒤로 이 버튼으로 조작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버튼을 위로 올렸을 때는 위아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짝 꺾어주시면은 앞쪽 부분만 위로 올라가서 이 바닥의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하시는 버튼이고, 중간 버튼의 앞뒤를 누르면 상체 부분만 앞뒤로 조절이 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머리 부분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이 기능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높낮이도 저 버튼으로 위아래로 눌러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1열의 인테리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과 클래식한 느낌이 굉장히 잘 조합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X5가 제가 운전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게 확실히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X6 대비해서 앞유리 각도가 조금 더 서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시야 각도 굉장히 좋고, 차량이 높이가 어느 정도 높다 보니 세단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훤히 보일 정도의 시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내 운전하실 때 훨씬 더
이 눈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쪽 부분 컵홀더 부분도 내려서 커버를 닫으실 수 있고, 만졌을 때 우드의 질감이 느껴지도록 코팅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이 촉감적인 부분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라이트 바가 적용이 돼서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한번 설명드리면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HDC 버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리막에서 이 차량이 슬립하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기어 변경은 스왈롭스키 크리스탈로 제작된 기어 노브로 변경이 가능하고, 드라이브, 후진, 파킹 버튼은 이렇게 눌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동 버튼도 기어 노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이 조절 같은 경우에도 은색의 노브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20mm씩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컵홀더에 냉온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BMW의 장점은 이 냉온 기능도 좌우가 개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랐던 점이 이 컵에 약간의 이슬이 맺혀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냉 기능을 계속 켜놓다 보니까 이 얼음이 얼을 정도로 컵 외부에 얼음이 얼을 정도로 성능이 강력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제가 X5를 운행하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송풍구의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반자율 주행의 버튼 구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온오프 버튼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거리 조절하는 버튼이 사라지고, 언제라도 편하게 일시정지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버튼이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9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고,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메뉴들 보시면은 지도를 표시하실 수도 있고, G포스 미터를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떠한 노래를 듣고 있는지 재생 목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AR 뷰가 반자율 주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반자율 주행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560, 280 픽셀의 해상도를 보여줘서 굉장히 선명하게 운전하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디스플레이는 14.9인치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이 곡선과 운전석에 앉아서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버튼들이 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운전하면서 조작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몇 가지 메뉴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도어 및 창문 쪽에서는 이 도어 관련된 사항이라던가 트렁크 리드 높낮이라던가 이런 걸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액세스라던가 디지털 키 등록하거나 이런 것도 이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등록이 안 되지만 이 차량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디지털 키 등록을 스마트폰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그래픽 자체도 굉장히 한눈에 지금 어떻게 바람이 나오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통풍 시트라던가 열선 시트도 온도 부분을 터치해서 이 메뉴 자체를 띄우지 않고도 바로바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수동 모드로 했을 때도 어느 부분을 터치하면 바람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다 보니 훨씬 더 사용하시기에 간편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확실히 아이드라이브 8보다 아이드라이브 8.5 버전이 이 공조기 쪽은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i 모델은 원격 시동을 제공을 해서 집에서 편하게 이 차에 타시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 놓으신다던가 아니면 겨울에 예열을 하신다던가 이런 기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내가 핸드폰으로 조작을 해도 원격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뷰 같은 경우도 이 서라운드 뷰에서 좌우를 클릭해서 휠이 보도 블럭에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선명도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확실히 주차하실 때 훨씬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차를 타봤지만 이 BMW가 위에서 보는 버드뷰로 봤을 때 이 정확도가 굉장히 좋다 보니 실제로 좁은 공간에 주차하거나 하실 때 안심하고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주변을 둘러볼 때 지금 보시다시피 제스처 컨트롤러도 이 서라운드 뷰를 돌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된 상황에서 빠져나올 때 아니면 주차하실 때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서라운드 뷰를 보시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신기했는지 자꾸 해보고 있네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운행하시는데 지장은 전혀 없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아마 정말 편리하다 보니까 이제 서라운드 뷰 없는 차량은 타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뷰 같은 경우에는 골목에서 나올 때 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이렇게 어안 렌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후진 보조 장치라던가 자동 주차할 때 차량의 경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오늘은 프레임 바디가 아닌 모노코크 바디의 SAV 원조인 X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SAV의 표준인 모델인 만큼 BMW에서도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든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파워풀한 성능, 세단과 같은 완벽한 승차감, 덩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코너링, 원격 주차가 가능한 디지털 프리미엄 등 정말 단점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BMW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출고한 고객분들 중에서도 차량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모델인 만큼 만족도를 100% 보장하는 모델이라 확신합니다. BMW 영업직원 입장에서 가장 자신있는 모델이다 보니 영상이 제법 길어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